첫 번째 달려보죠. 할머니들이 이삿짐 꿀꺽. 오늘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인데요.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한편에 이삿짐 수북수북 한가득. 자, 한 할머니가 저 짐 쪽으로 가더니 예, 잠시 후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것 마냥 터치를 합니다. 예, 만지작. 근데 그냥 보기만 했던 거구나 싶더니 가셨어요, 그냥. 자, 그런데 유모차 끌고 어떤 분이 와서 자, 일행들이 다 몰려와 본격적으로 짐을 헤집기 시작합니다. 어머, 여기 노다지다. 자, 종이컵, 휴지 챙기고 남은 한 분은 아예 돗자리를 깔고 앉으셨어. 지금 계속 헤집고 계셔. 자, 그 순간 이삿짐 직원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하자. 아이고, 난 버린 줄 알았지 하듯 저렇게 다시 내려놓고 갑니다. 자, 이 기자는 말이죠. 평소에 이게 쓰레기구나 아니면 이삿짐이구나 보면 안다 모른다. 저렇게 쌓여 있으면 사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저게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인데요. 이삿짐을 잠깐 바깥에 내놨는데 그 일부를 도둑 맞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당시 이사갈 집이 입주 청소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을 당장 넣을 수가 없는 상태여서 일단 복도에 쌓아뒀고요. 그런데 복도가 좁다 보니까 이게 공간이 부족해서 나머지 짐을 저렇게 주차장 한편에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마저 옮기고 있는데 이삿짐 센터 직원이 전화를 해서 그 빌라 앞에 쌓아둔 짐더미 거기 어떤 할머니가 손을 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막아주세요. 부탁을 하고 부랴부랴 와봤는데요. 직원이 노인이 물건 가져가려는 거 막았다고 해서 일단 정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휴지, 종이컵 이런 것들을 이미 가져간 상태여서 이건 어쩔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집에 올라와서 저 짐들을 풀다가 정말 분통 터지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집 네. 안에 포함되어 있던 뭐 드라이기, 멀티탭 이런 가전제품들을 가져갔다라는 건데 정말 희한한 게요. 전선을 끊어버리고 몸통만 가져갔다는 겁니다. 어머나, 이거 뭐야 이거. 전선만 가져간 거네요. 그러니까 전선을 아마 뭐 어디 고물상 같은 데 팔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남은 거 어떻게 써요? 저것만 남겨놓고 또 태블릿 PC 같은 것도 가져갔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잠깐, 양 변호사님. 예? 저 줄만 가져가면 저 구리? 구리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만 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저렇게 가져가 버리면 남은 걸 쓸 수도 없고 어떻게 정말 황당한 상황인데 일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태블릿 PC는 또 그냥 가져갔대요. 이것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찰에 신고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기서 구리만 가져가려고 그걸 팔려고 한 거면 이건 진짜 전문적인 약간 그러면 이거 아닌가요? 흔히 하는 말로 쉽게 말씀드려서 죄질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충격입니다. 저는 그냥 어르신들이어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저렇게 전선을 좀 제가 약간 말문이 막혔는데. 자, 다음 일단 가보죠. 새벽에 차량 테러 당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저 흰색 티 차량 보닛을 쾅쾅 뒤에 있던 검은 티랑 지금 서로 파이팅을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패대기를 쳤어요. 자, 지금 주차장 바닥에서 막 서로 거의 뭐 UFC를 찍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저기 저 위에 앉아가지고 이걸 관전하고 있는 저 사람은 또 누굴까요? 자, 바로 근데 그때 흰색 티 갑자기 소화기를 들더니 차량에 쾅. 자, 혼색 쾅. 이거 뭐지? 왜 저래? 자,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상황이 마무리됐는데.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제발 승 의원님 저거 자기 차에다 한 거라고 해주세요. 자기 차에 절대 저렇게 안 하죠. 어떻게 보면 분풀이를 하는 모습인데 지난달 14일 새벽 4시 30분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객들이에요. 취객들이 혈투를 벌이고 있는 과정. 그 앞에 지금 한 사람은 저렇게 지금 동그라미 안에서는 관정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경찰이 왔을 때 저 자동차에 번호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를 딱 했는데 저도 저녁에는 무음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무음으로 만들어 놔서 못 봤다고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CCTV 딱 확인하니까 아닌 걸 웬걸 지금 보시다시피
저 본넷 다 박살나고 유리창 박살나고 저 밑에 보면 피 묻은 자국까지 지금 보인다라고 예.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아까 저 소화기로 때렸으니까 특수재물 손괴로 이제 입건은 됐어요. 아까 그 경찰차까지 파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자동차 자차 보험이나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1,500만 원 정도가 나왔대요. 아까 보니까 싼 차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죠. 포르쉐입니다. 예. 지금 또 운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해야 되고 이 차값 좀 물어달라라고 이야기하니 이 사람들 하는 말 언제나 같은 말 나오죠. 나 돈 없어요. 돈이 없다라고 변명했다라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배째랍니다. 야, 이거 진짜 좀 황당하네요. 일단은 뭐 지금 이 차주 입장에서는 이 당사자들 형사처벌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지금 차량 수리비 같은 것을 빨리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렇게 소위 배를 째버리면 예. 할 수 있는 건 소송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송을 해도 지금 여기 일단은 가해 남성하고 가족이 우리 돈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뭐 1,500만 원 상당의 돈이 진짜 실제로 자산 자체가 없으면 사실 저렇게 민사 책임이 있는 경우에 나라에서 대신 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일단은 소송을 하고 저 사람의 자산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엄벌에 처해달라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야, 진짜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자, 다음 이어가죠. 깜빡 조는 사이 쾅입니다. 자, 1초의 깜빡임으로 벌어진 아찔한 사고 만나보시죠. 차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주목하세요. 흰색 차 방지석을 갑자기 툭 박더니 그 파편이 이 불박차에 우르르르르르. 아이고야 세상에.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예, 역시 불박차 잘 가고 있는데요. 우측으로 지금 다가오는 덤프 주목해 주세요. 갑자기 가드레일을 꽝 박더니 1차 충돌. 어떡해. 2차 충돌. 불박차는 다행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형 사고였는데요. 자, 졸음 운전인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직전에 보신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가드레일을 덤프 트럭이 뚫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정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사실 이거 왼쪽으로 나왔다기보다는 거의 가로지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왼쪽에 있던 SUV 차량까지 들이박은 건데 졸음 운전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뒤에 따르던 차량이 정말 브레이크를 빨리 잘 밟아서 더 큰 사고를 막았고요. 처음에 봤던 영상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불박차가 오른쪽 일반 도로 오른쪽에서 주행을 하고 있다가 이 왼쪽에 불박 차량을 알 수가 없죠, 저 상황. 근데 딱 중앙 분리대 들이받고 그 파편이 튀었던 겁니다. 둘 다 졸음 운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름에 사실 겨울이 따뜻하니까 졸음 운전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요, 에어컨 틀고 가는 여름에 졸음 운전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지나면 반드시 환기를 꼭 한 번씩 시키지 않으시면 산소도가 낮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저런 사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하나마나한 안전벨트. 자, 역시 우리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한 키즈 카페입니다. 놀이기구를 탄 아이에게 직원이 안전띠를 저렇게 점검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재밌게 놀던 중에 아유, 보셨습니까? 자, 아이가 기구에 그냥 세상에 턱을 꽝. 아니, 아까 안전띠 했잖아요. 풀린 겁니다. 아이가 저렇게 막 울자 직원이 달려오는데 자, 그게 왜 풀렸을까요? 네, 제대로 좀 안 채워졌던 것 같은데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한 키즈 카페입니다. 한 8살 아이가 이 놀이기구 안전띠가 풀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보호자에 의하면 이 놀이기구 탈 때 직원이 제대로 안전띠를 안 해주는 바람에 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서 턱을 박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가 턱에 이 멍이 들어서 울면서 나왔는데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그 놀이기구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직원은 부모에게 찾아와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아이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요. 의사가 사고 동영상을 보더니 이건 거의 교통사고처럼 보인다라면서 엑스레이 찍고 또 타박상 부분 진료해야겠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많이 다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업체 측의 대응 지금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좀 아쉽네요. 네, 지금 일단은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게 천만다행인 것 같고요. 일단은 업체 측에서는 입장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아이 괜찮냐 아닐까요? 뭐만 해준다고요? 입장료 환불해주겠다. 입장료.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께서 이제 좀 화가 좀 나셔서 그러니까 진단서 같은 거에서 진료비 같이 내니까 그 뒤에도 아이는 괜찮냐 죄송하다 얘기가 아니라 합의서를 작성해달라 문자로.
그러니까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아무 일 없이 우리는 영업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 측의 대응이 너무 괘씸해서 제보하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말 한마디만 잘해도 이게 참 많은 게 참 해소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승 의원님? 네, 맞습니다. 사람이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데 아니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를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다른 데도 아니고 아이가 노는 장소이잖아요. 제발 좀 먼저 우리 사람부터 생각하고 그다음에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아니면 그런 어떤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취객 걱정하는 척 쓱. 자,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야, 사건 반장 틀란 말이야. 뭐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취객에게 저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 검은 티. 자, 걱정해주는 척하더니 휴대폰 쓱 훔쳐서 지금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라이브로 보고 있던 관제센터. 자, 취객 처리범 한 건물 안으로 저렇게 쏙 들어가죠. 자, 경찰 왔어요. 그 건물로 들어갑니다. 자, 계단과 복도 사이로 숨막히는 추격전. 자, 계단으로 숨어 들었는데 어머, 너 여기 있었네. 아, 예. 그냥 잡혔어요, 승 의원님. 네, 맞습니다. 새벽 6시, 지난달 6일이죠. 새벽에 서울 강남대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옛날에는 저런 사건이 많았는 게 지하철 종점에서 저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냥 그 학문적 용어로 부축을 해서 절도를 한다. 이래가지고 부축배기 절도범, 뭐 다른 말로는 무슨 치기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저런 어떤 취객에 대해서 절도를 하는 장소에 대한 CCTV를 탁탁탁탁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112 관제실에서 딱 보니까 진짜 휴대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착의를 경찰에게 딱 이야기하고 지구대에서 그 사람 인상착의 밟아서 지금 저 장소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단에 탁 앉아 있다는 겁니다. 제발 대한민국 경찰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니고 대한민국 경찰 그렇게 대면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장소 다 CCTV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절대 그 취객을 보호하는 것에 그쳐야지 취객의 물건 가지고 가면 반드시 잡힌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처가 갈 때 슬리퍼.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러니까 친정,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처가 갈 때 슬리퍼를 신고 간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 사연입니다. 이들은 신혼부부고요. 친정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주말 오전에 종종 부모님이랑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날도 그렇게 식사를 하러 가는데 남편이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이었던 거죠. 아내가 장인장모 뵈러 가는데 누가 이런 차림으로 가냐 했더니 남편이 그럼 매번 정장 입고 구두 신고 가야 할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렇게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운동화는 신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일단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친정에 갔고 부모님이 별다른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괜시리 눈치가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자신이 꼰대냐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우리 엄마 아빠가 만만하니 너는? 장인장모 어렵지도 않아? 털 수북한 다리에 발꼬락 드러내고 처가 가고 싶어? 진짜 야 좋아. 나 이제 오빠네 부모님 집 갈 때 나도 똑같이 입고 가줄게. 알았지?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 기자 괜찮겠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이에요. 와, 대박. 선영이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아니 장인장모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우리도 아들 하나 새로 얻어서 너무 좋네 그러셨는데 그럼 다 그거 거짓말이야? 나 아들 아냐? 진짜 어지간히 좀 해라. X. 야, 이것도 처음 봅니다. 우리 양 변호사님. 아니 그 예의라는 것의 정답은 물론 없죠. 너무 지나치면 또 형식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가면 그래요. 지금 사연자 말 따라 아들 얻었다고 생각해서 좋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장인 장모님이 집에 처가 가면 그래 그 냉장고에 그 밥 있으니까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어. 그럼 좋을까요? 저는 좀 선을 넘은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승현님 좋습니다. 나에게 가장 세상에서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고 내가 평생 같이 해야 될 저의 반려자인 아내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이잖아요. 그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아닌가요?
제가 뭐 저희 원장님 만날 때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가면 저희 원장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라면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님 어머님에게 갖출 수 있는 예를 최대한 갖추었으면 좋겠다. 저는 넥타이 매고 바깥에 정장까지 하고 그리고 식사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자, 여기는 좀 너무 심한 것 너무 같아요. 심해, 너무 심해. 뭐 아우, 좀 매번 짜증나, 정장 약간. 입은 건 안 되고.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었어. 저는 근데 이자연 기자가 아까 저기 네. 혼자 반대쪽으로 해서 저희 세 명이 동시에 꼰대가 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맞습니다. 되긴 하는데. 지금 채팅창 다 X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일 났어, 진짜 지금. 아내가 저 본가에 갈 때 이복장으로 가는 거를 과연 납득이 가능한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진짜. 아니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괜찮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어. 그게 괜찮은 게 괜찮은 거겠습니까? 아, 진짜.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백년 손님인데. 그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친하고 허물없는 거 좋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대됩니다. 우리 이 기자. 야, 오. 귀를 쫑긋해 세 주세요. 명을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일단 10분 거리라는 점에서 자주 봤다는 점에서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상견례도 아니고 첫 만남인 자리도 아닌데 너무 갖춰 입고 가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오히려 불편하십니다. 아, 그래도 오히려 신혼인데. 100년 그래도 뭐 자주 그래도 본다고 슬리퍼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100년 손님처럼 돼야 될 것 같고 괜히 더 어려울 텐데 발가락이. 이렇게 다 사위가 편하게 가주면 저희 부모님도 편하시지 않을까. 이제 가족인데 뭐 어떻습니까? 그런 그래요. 생각에 제가 꼰대예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유, 세 명을 동시에 꼰대로 그러니까 만들어버리는데. 맞습니다. 예. 맞아요. 뭐 나이 차도 한 30살씩 차이 나잖아요. 좋습니다. 아, 분위기 좋아요. 자, 우리 네.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요? 네, 가족 여러분들. 그런데 의외로 X도 있으셨습니다. 일단 아이고, 바나나 많은 거죠. 콜라님은 장모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다. 샘 캐닝님 옷차림도 예의입니다 하셨는데요. 실버동 천사님 걸어서 10분은 봐주세요. 베레타님 시댁엔 그럼 뭐 한복 입고 가나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